오늘은 이제 더윈트 이노베이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이제 브래드 한이고요. 클레베트 여기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저희 쪽에 전화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진행할 내용들은 총 6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6가지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1시간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루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제가 일단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아마 위에서 1, 2, 한 4번 정도 가면 1시간이 다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고급 과정의 내용들은 추후에 이제 다른 저희 쪽에서 이제 진행하는 이런 웹엑스 교육이라든지 또 아니면 저희 쪽에 질문을 주셔서 추후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저희 쪽 더윈트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하지만 저희는 특허 이제 전 세계에 50여국의 DW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DWPI라는 거는 저희 쪽 나름대로 특허 문서라든지 어떤 기술 문서를 가공을 해서 재편집한 문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수는 이제 2016년 건수니까 상당히 오래된 건수죠. 지금은 1억 건이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패밀리로 보면은 1,300만 건의 특허 기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희 쪽에서는 저희 나름대로의 그 고유의 기술로 패밀리로 만들어서 이런 특허 기술을 이제 이 더윈트 이노베이션 툴을 이용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용 첨증이 있고요. 사실 다른 인용 첨증하고 저희가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 DPCI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인용 첨증을 새로 편집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자적인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IPC라든지 그 다음에 CPC 이런 코드가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이 IPC하고 CPC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IPC는 광대한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반면에 오류가 많고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 항목을 잘 전달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CPC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많이 쓰이는 코드인데 사실 여기에서도 많은 커버리지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DWPI 클래스 코드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만든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 세계에서 많이 쓰이는데 특히 이제 DWPI 클래스 코드는 좀 더 정확한 코드로서 전 세계 많은 심사관들이 쓰는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커버리지도 가장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 과학 정보가 있는데요. 저희 쪽에 더윈트 이노베이션을 특허 검색 툴로만 아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쪽 이 데이터베이스에 논문도 같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해서 SCI급 논문, 굉장히 이제 중요한 논문들이죠. 그 가치가 굉장히 높은 논문들을 실어주는 건데요. 그런 거를 검색할 수 있는 저희 쪽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런트 컨텐츠 커넥트라고 해서 학술 저널이라든지 책에 대한 어떤 서지,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프로시딩이라고 해서 회의 자료에서 나온 어떤 기술적인 문서라든지 다양한 문서들을 저희 쪽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인스텝으로 해서 서지 정보라든지 과학 저널, 그 다음에 회의 자료, 보고서, 논문 이런 내용들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적인 사항으로는 회사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리걸 정보,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이런 툴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어떤 법적 권리라든지 그 다음에 소유권이 변동이 됐을 때 이런 특허를 바로바로 유저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이메일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일단 오버뷰고요. 자세히 하나하나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WPI는 전 세계 40여 개 특허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저희 쪽 DWPI를 탑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이틀, 초록, 양도, 양수 정보 같은 중요한 정보를 재작성을 해서 원래 원문 특허는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재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DPCI라는 어떤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패밀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인용 첨증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더윈트 매뉴얼 코드라든지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어떤 분류 코드에 대한 또 다른 전 세계에서 많이 쓰이는 코드를 제 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다 영문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은 그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멕시코라든지 말레이시아는 각각 그 나라 어떤 그 언어로 되어 있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모든 나라의 언어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로서 다 그 내용을 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세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 다 영어로 편집해서 저희 쪽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명세서에 나와 있는 상세한 내용까지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는 참조 코드에 대해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검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기본적인 검색은 저희 쪽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가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제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익스플로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크롬이라든지 그 다음에 팍스도 있는데요. 파이어폭스도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다 열으셔서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화면은 이런 화면이 뜰 것 같고요. 저희 맨 처음에 화면인데 저희 쪽에서 지금 리퀘스트 트라이얼이 있어서 여기서 트라이얼을 만약 해보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프로덕트 로그인은 저희 쪽 현재 사용하고 계시면 그 로그인을 눌러서 직접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로그인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제 이 화면이 뜨게 되겠고요. 이 화면에서 보통 받으신 이메일이라든지 패스워드를 누르시면 로그인 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쪽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인터넷 베이스이기 때문에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라든지 전 세계 어디에 가서든지 동일한 환경에서 저희 검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맨 처음에 뜨는 화면이 이런 화면이 뜰 건데요. 이게 맨 처음에 뜨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트라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저희 쪽에 서비스를 받아서 지금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를 넣으시면 보시는 화면이 이 화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이 서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색식이 있는데 그 검색식들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강력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단어를 이야기를 할 때 워터가 사실상 여러 가지 동사가 변형이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워킹이라든지 이런 게 변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뒤에다가 어떤 별표를 해주시면 워킹 그 다음에 워크드 이런 식으로 그 뒤에 나오는 어떠한 단어라든지 어떠한 단어가 상관없이 처음에 워크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고 쳐요. 근데 내가 이 가운데에 있는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치시면 SAM, S 원래 U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를 물음표를 치시면 U라든지 A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게 한 검색식으로 들어가서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사실 제가 좀 설명드리는 거는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과정이긴 한데요. 혹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이런 설명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까 요청을 하시면 받으셔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내가 자동차가 있고 윈도우가 있는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은 윈도우 하라고 치잖아요. 근데 여기 중간에 뭔가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near라든지
ADJ라든지 이런 걸 쳐주시면 중간에 있는 단어가 어느 정도 그 개수에 맞춰서 어느 단어가 되든지 간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 2를 치신다든지 3을 치시면 3이라는 의미는 결국에 윈도우가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 오케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죠. 이런 것들 다음에 카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DJ3은 한 번, 두 번, 세 번째 카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셔서 보시면 저희 쪽에서는 전체적인 화면에 특허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허와 논문을 같이 검색을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처음에 뜨는 화면인데요. 특허를 검색하시려면 이걸 클릭하시면 되고 논문을 검색하고 싶으면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올 컨텐츠는 특허와 논문을 동시에 검색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서치 히스토리는 사실상 논문도 그렇고 특허도 그렇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검색해왔던 모든 검색 내용들을 다 자동적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검색을 한 건데 그러면 1933개의 그 내용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이 좀 크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나중에 이용하실 때는 이 화면보다 훨씬 이제 작게 해갖고 다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89개인데 이만큼 이제 지금까지 검색된 내용들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든지 중간에 에러가 나서 화면이 꺼지거나 그래도 컴퓨터가 갑자기 파워가 나가도 그때까지 계속 자기가 검색했던 내용들은 다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 컨텐츠는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과 특허가 이제 같이 검색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드 워크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저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서비스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저희 쪽에서 어떠한 특허나 어떤 논문 관련돼서 내가 서비스를 받아보고 싶다. 어떤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술에 대한 무효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 가지 이 특허라든지 논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사이트가 좀 들어가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 과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미티 이노베이션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딱 열거를 했는데 이제 클릭하셔갖고 밑에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이거를 쓰셔갖고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다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번역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번역은 굉장히 이제 고도의 작업이잖아요. 저희 쪽도 이제 전 세계에 많은 국가의 전문적인 사무소를 통해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특허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에서 번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기본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장 파일이라든지 검색 히스토리, 도움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특허를 되든지 논문이 되든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근데 하다가 보면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툴스에 이제 헬프가 있는데요. 헬프를 클릭하시면 그 안에서 이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실상 어떠한 특정 키 값을 알고 싶다. 스마트 서치라고 하죠. 스마트 서치에 대한 어떤 기능을 알고 싶다.
스마트 서치를 누르시면 스마트 서치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마트 서치 리졸트가 있고 How to use 스마트 서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말 하실 때 이 분야를 클릭을 하셔갖고 스마트 서치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니까 여기 기존의 서치와 스마트 서치가 뭐가 다른지, 그다음에 이게 어떤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우리 쪽 이 구성되어 있는 이런 알고리즘이 과연 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내용들이 과연 뭔지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이 돈말이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르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치시면 그 용어에 대한 어떠한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데피니션을 알 수 있으니까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작업을 하셨을 때 어떻게 저장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장을 하다 보면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템플릿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면 또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장하는 것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여기 대시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대시보드에 세이브드 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드 워크에 퍼스널 폴더라든지 퍼블릭 폴더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두 개의 항목이 뜹니다. 퍼블릭 폴더에 저장할 거냐, 퍼스널 폴더에 저장할 거냐. 퍼스널 폴더를 누르시면 이제 본인이 만드는 이제 폴더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거는 제 이름의 성을 딴 한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들이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 작업한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퍼블릭 폴더를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작업한 내용까지 다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브레드 하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작업한 게 있다, 그럼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내 폴더에 넣거나 아니면은 제가 그 사람의 폴더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 작업을 가져오면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 만약에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화나 이렇게 따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설명드린 이제 서치가 있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논문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쪽에 이제 특허만 검색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논문이 있었어? 하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먼저 이제 특허보다는 논문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쪽에 이제 패턴 리터러처가 있는데 리터러처를 클릭하시면 맨 처음에 이제 나타나는 화면이 이겁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라든지 그 다음에 컴패스 프로시딩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제 4가지 항목들이 있고요. 이걸 각각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논문은 그렇게 옵션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하나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타이틀이라든지 우서 지은 저자라든지 그룹 우스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소스 출처라든지 그다음에 컨퍼런스 회의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공개 연도 출판 연도겠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 랭귀지라든지 이런 걸 쭉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또 논문은 이게 표준화된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트라든지 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주제들별로 논문은 어떤 코드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트라고 한다면 스탠다드 서브젝트 카테고리 인덱스라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분류 코드 식으로 해서 다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가르쳤네요.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은 그거에 맞게끔 아트가 있으면 아트가 있고요. 그 다음 헬스가 있으면 헬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럼 여기서 직접 고를 쳐갖고 누르보시면 그거에 대한 논문 어느 쪽에 이제 해당이 되는지 그걸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헬스케어 서비스는 제 코드는 283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류 코드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타이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문에 보시면 컬렉션이 있고 그래서 타이틀을 도메틱하라고 치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컬렉션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건데 아까 웹 오브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이제 범위가 있거든요.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 보면 이게 과연 뭐지 하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에널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차트 같은 거나 심스킨 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텍스트 클러스팅을 할 수가 있고요. 먼저 이제 심스킨 맵은 사실 이제 이 논문을 주제로 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화면상에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세이브드 워크에 들어가시면, 만약에 저를 클릭하시면 세이브드 워크에 다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심스킨 맵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논문 관련된 내용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논문이, 이 내용들은 다 본인이 만드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제가 만든 논문을 한번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노키아 넣어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룹스, 타임 슬라이스, 토픽 서치가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픽은 이거를 이제 자동적으로 그 논문의 내용들을 이 화면에서 분류를 해서 그 토픽에 맞게끔 새로 이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디자인을 누르시면 디자인에 관련된 이 점 하나하나가 다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클릭해서 보아도 이렇게 타이틀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새로 이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New를 누르시고 내가 이런 재편성된 이 논문들 중에서 카라는 그룹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카라는 그룹을 통해서 내가 새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여기 누르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예, 카라를 누르시고 서치를 누르시면 지금 제가 나와 있던 그 논문들 중에서 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논문들만 다시 이제 검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3개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새로운 이름, 나는 카라는 이름으로 해서 세이브를 하겠다. 그러면 이 그룹 중에 하나가 지금 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논문들 중에 이 카라나 타이틀을 갖고 있는 논문들이 검색이 된 겁니다. 3개가 있죠. 그래서 타이틀인데 이 타이틀에 대한 3개가 각각 검색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제 사라지겠죠. 점 하나하나 다 논문이고요. 이 논문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 부분들이, 사실상, 어떤 주제, 어떤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에 대한 대표성이 띄는 그런 단어들이 나온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늘려갈 수가 있고, 타임 슬라이스는 뭐냐면, 내가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있는 논문들만 한번 추려서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는 아무거나 지정하면 되는데, 2010년이라 할까요? 10년 하고, 스타팅 데이트를 내가 2010년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은 오토매틱 슬라이싱으로 해서 10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20년 단위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10년 단위로 한번 해보죠. 10년 단위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이제 10년 단위로 해서 다 잘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도가 좀 제가 줄여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드는 거 나름대로니까요. 새로 이제 만들어서 여기 애뉴얼로 할 수도 있고 요거를 좀 애뉴얼로 해볼까요? 예. 1년 단위, 10년 단위가 너무 크니까 그러면은 이제 1년 단위로 나오니까 2016년, 15년, 14년, 14년, 12년에서 총 나오는 것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년 단위는 이제 범위가 너무 커서 하나로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넓혀갈 수 있고, 토픽 서치도 말 그대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넣어서, 이 안에서 이제 찾아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기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단어에 대해서 내가 좀 바꾸고 싶다. 어떤 특정 단어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은 디자인,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화살표가 있거든요. 요걸 클릭을 하시고, 요거를 디자인 존재.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존재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진 거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이런 화면을 이제 복사하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엑스포트 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계속 이제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논문 같은 경우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허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OTX 스크립트를 윈도우 칼을 놓고 한번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엑스포트라는 게 있는데요. 엑스포트는 뭐냐면 이 논문들의 내용들을 어떤 다른 형태로 그 고객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텍스트라든지 PDF 이런 식으로 제가 서지사항이라든지 정리한 내용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 데이터 그대로.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여기서 클릭을 하셔갖고 뭐 랭귀지라든지 퍼블리셔라든지 사이트 뭐 이런 정보들을 클릭을 해서 넣으시면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다 뭐 PDF라든지 여러 문서로 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도 되어 있으니까 이메일도 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좀 줄여서 하나 더 보여줄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원문도 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5년.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시면, 141건이나 여기 이렇게 리터러처 아티클이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50건이니까 이거 좀 더 줄여야겠네요. 네. 39건인데 여기서 이제 리터러처 아티클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논문들이 있거든요. 공개된 논문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리스트가 이제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PDF라든지 그 다음에 논문들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라이트는 이제 블락드는 사실상 이제 뭐 회원 가입을 한다든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논문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링크스 뭐 이런 거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건 PDF 많은 논문들이 뭐 저작권이 걸려 있으니까 당연히 뭐 보기는 쉽지 않겠죠. 뭐 블락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만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원래 원문이고요. 이거는 저희 쪽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거고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서미트 오더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게 돈은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미트 오더를 하시면 사실 이제 저한테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확인하시면 거기에 밑에 이메일 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메일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여기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메일 주소로 그 링크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 거에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여기 밑에 보시면 deliver reference 화면이 그렇게 화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전체가 안 보여지네요. 예, 그래서 이메일로 할 수 있고, 아까 제가 클릭을 했는데요. 클릭한 거에 대해서,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대시보드에 다운로드 센터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센터 들어가서 오더 스테이터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더 스테이터스에 아까 제가 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available now를 누르시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원문, 어디 링크로 들어가서 어느 쪽으로 그거를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레인폴 에스티메이션 제가 아까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PDF.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상에서도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은 이렇게 무료로 원문들을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뭐 인터넷에서 뭐 구글이라든지 이거 찾아서 들어갈 수 있지만 좀 그럴 경우에는 좀 오류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다 정지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링크가 다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문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쪽에 뭐 대표번호라든지 이메일이 있으니까 그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쪽으로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허는 사실 이제 패턴, 그 다음에 특허 관련된 특허 디자인, 이런 것들이 검색이 가능한데요.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허를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들어가시면 이제 맨 처음에 뜨는 화면이 이런 화면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화면을 보실 때, 뭘 쳐야 될지 난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디폴트로 타이틀, abstract claim, publication date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이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서 이제 직접 본인이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부분만 좀 내 스타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서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타이틀 업트랙 클레임스를 뭐 여기에다가, 이 말은 뭐냐면, 타이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업트랙이라든지 클레임 쪽에다가, 청구항에다가 내가 필요로 하는 단어를 치면 그 단어에 맞게끔 검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토매틱, 치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공개 날짜 1997년부터 시작해서 이런 다양한 특허들이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퍼블리케이션 넘버는 말 그대로 이제 특허 번호를 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특허 공개 번호와 등록 번호를 같이 그러니까 등록 번호를 넣어도 되고 공개 번호도 넣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패턴 서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체인지 컬렉션이 있거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체인지 컬렉션은 뭐냐면 이제 각 국가별로 내가 원하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체 국가를 다 클릭을 해서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국가가 따로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난 일본 특허만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 일본 특허도 실용신화라든지 등록된 특허, 그 다음에 출원 중인 특허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제 따로 들어가서 검색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핸스 패턴 데이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인핸스는 말 그대로 이 특허들 중에서 저쪽에서 저희 쪽에서 갖고 있는 어떤 재작성된 인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DWPI 특허 제작성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번 검색. 화면이 작아서 그거 너무 커서 여기 찍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인핸스 패턴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다 이제 클릭을 하셔서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뭔가가 옵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사이팅이라든지 사이티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인용 첨증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체인지 컬렉션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요 뒤에 있는 옵션 내용이 싹 다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인용 첨증에 대한 어떤 스페셜리티를 갖고 검색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사이티드 된 특허들 어떤 특정 등록되거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찾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검색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것보다는 원래 그냥 국가들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쪽 화면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lso 서치 DWPR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DWPI하고 DPCI가 반반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 DWPI와 DPCI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섞여 들어가서 옵션에서 이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에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잡혀져 있어서 상당히 이거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제 흘러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하나 보겠습니다. 출원인 이제 검색을 할 건데요. 저희 쪽에서 이제 출원인 검색할 때 굉장히 많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내가 어느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치시면은 어사인 코드 어플리컨트 그런 게 나오는데요. 어사인 어플리컨트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어사인 어플리컨트는 말 그대로 이제 출원인이죠. 그다음에 양도가 받은 사람이 양도인일 텐데 브라우저를 누르시면 제주에 이제 코퍼레이트 추리로 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USEP 쪽이 국한돼서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삼성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삼성은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배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 보시면 삼성 관련된 모든 관련된 회사들은 다 뜹니다. 그래서 삼성 SD라든지 삼성 롯데 케미칼 지금 삼성이 넘어갔죠. 삼성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뜨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좀 범위를 쭉 좁혀서 일렉트로닉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별표를 하시고 서밋을 누르시면 삼성전자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삼성 일렉트로닉에 관련된 이제 회사들이 쭉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어떤 제가 일렉트로닉까지 하니까 메카닉까지 뜨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검색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회사들만 내가 따로 참고로 해서 검색을 가겠다 하면 클릭을 하시고 세이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회사들만 점점적으로 어사인 어플리칸트가 선택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퍼블리시 세션 데이트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날짜를 선택을 하셔서 검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출원인을 검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뭐냐면, 이거를 어사인 코드로 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사인 코드를,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4가지 분류 코드가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상 삼성도 그러지만 애플도 그러고, 여러 가지 그 글로벌한 회사들은 그 회사를 이름하고 비슷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애플의 어떤 차이나가 있으면 중국의 애플이라는 이름의 어떤 분모 가게에서 그 특허를 출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애플이 출원한 특허냐? 애플의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의 무슨 뭐 애플이니까 뭐 바나나, 애플 바나나 무슨 이상한 회사에서 출원한 특허냐? 근데 그게 중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애플이 또 다른 자회사가 중국에 있나?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걸러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왜냐면 그 회사는 나름대로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넌 스탠다드 코드,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코드, 러시아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스탠다드 코드, CCC로 묶여져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애플이라는 회사에 다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고, N이라는 회사는 넌 스탠다드 코드니까 약간 살짝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하이 애플 플레버 프로그램, 이런 상당히 의심이 가죠. 이건 애플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아이는 인디비주얼이니까 뭐 애플 MD 뭐 이런 어떤 발명가가 있겠죠. 애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출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APPY만 나는 맞다 그러면 요거를 하나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 클릭하실 필요 없고 APPY만 누르시면 그 APPY가 대표 코드로 해서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화면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밑에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APP 원래는 이제 이거를 클릭을 해서 밑에 이제 OK 버튼이 있는데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사인 코드니까 이제 여기서 아까 APPY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거에 대한 이제 대표 코드니까 그 대표 코드를 가지고 이제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저희가 만약에 어사인 코드가 뭐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이 있다 그러면은 뭐 애플 뭐 정확하게 보통 이제 쓰는 것처럼 애플 뭐 치시거나 뭐 아니면 삼성 쳐서 검색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래 쓰던 방식대로 이렇게 검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검색이 가능하고요. 예. 여기 검색할 때 나오는 메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무슨 나사 아니 볼트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어떤 버튼이 있는데요. 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디스플레이 소트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지금 화면에서 검색되는 내용들이 쭉 뜨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편집을 어느 정도 어느 걸 볼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카운트 오브 사이팅 레퍼런스 패턴트가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으면,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제 이 내용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 추가로, assign current US를 보고 싶다. OK를 누르시면,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current가 있고, 그 다음에 assign current US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추가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count of citing reference를, 이걸 누르시면, 그 인용된 때 가장 많은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용 참징이 293개나 된 굉장히 좋은 특허겠죠. 이런 특허가 삼성에서 낸 특허들 중에 인용 참징이 293개나 된 특허들을 순으로 해서 쭉 높은 순으로 해서 낮은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자기가 편하신 어떤 제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 대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실 때 나는 인파독 패밀리라든지 패밀리는 어떤 발명 정보잖아요. 발명 건수잖아요. 그래서 발명 건수를 보고 싶냐, 아니면은 어떤 출원 건수를 보고 싶냐, 그러면 요걸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나 어플리케이션 넘버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출원 건수잖아요. 그러면은 출원한 건수로 해서 다, 화면에 보여지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 번호 같은 경우는 출원 번호고, 이거는 공개 번호입니다. 근데 등록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는 사실상 이제 두 개의 번호를 갖고 있는 거죠. 동일한 특허인데. 왜냐하면 출원해서 등록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줘서 이게 7-1로 이렇게 해서 원래 한 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패밀리로 들어가서 보시면, 패밀리는 이제 또 다른 개념이겠죠. 그래서 패밀리에서 발명 것으로 본다 했잖아요. DWP의 패밀리에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7을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사실상,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특허들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특허를 가지고, CA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특허를 다른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특허를 가지고 여러 가지 건을 불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출원함으로써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하나로 전부 다 발명 건수로 보면 한 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이게 1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RPC, CPC, DWPI 코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제 그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도 이제 엑스포트가 있는데 엑스포트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제 리소스가 있거든요. 리소스에 보시면 컴포트 7이라든지 RPC, CPC, US 클래스, FI 코드. 일본은 상당히 조밀하게 이런 분리 코드를 잘 만들어놨는데 그 분리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RPC 코드를 보고 싶다. 그럼 RPC를 클릭을 하시면 그 분류 코드에 대한 내용들이 쭉 뜹니다. 그래서 휴먼 네스트리가 있는데, 설계는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를 서치해서 들어가시면 A43200, A330은 카 드라이버에 대한 코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코드가 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모르면 그 검색에 자기가 생각나는 단어를 치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코드가 다 나오니까요. 이런 코드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 코드에 관련된 모든 특허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나오니까요. 문제없이 검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PC라든지 UES 클래스, 그 다음 저희 쪽에서 갖고 있는 이제, 클래스 코드, 그러니까 DWP의 매뉴얼 코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찾아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퍼레이트도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번역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번역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급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로도 제공을 하지만, 저희 쪽 내부적으로 이런 특허들을 다 번역을 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국가를 한번 볼까요? 위에 서브스타인데, 컨트리. 치면은 컨트리 코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걸 바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 잠깐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서치 리졸트, 위에서 이제 한번 검색이 됐잖아요. 애플 건에 대해서 검색이 다 됐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서브 서치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별도의 창에 이제 4개가 더 있는데요. 여기서 컨트리 코드라든지 크런트 RPC, 어사이니가 있는데, 이것들을 각각 조정하면서 한눈에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덴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컨트리 코드로 검색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또 다른 그래픽을 어떤 형식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맵의 형태로 볼 수도 있고, 바이 형태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버블 형태, 라인 형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바이 형태를 본다고 한다면, US, PCT, 주권권, 그 다음에 CN, 중국권, 타이완권, 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타이완권 한번 좀, 보기 힘든 건 한번 볼까요? 멕시코 한번 볼까요? 그걸 다시 선택해서 누르시면, 이 것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클릭하시면, 사실, 어떤 이 건 자체는 다른 나라 언어로 쓰여져야 하는 게 정상이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은 이제 명세서인데, 명세서에 관련된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expand 디스크립션 들어가면, 이게 명세서의 내용들을 다 텍스트화 시켜서 다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만약에 이게 다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윈도우를 갈아줄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캐리어, 서브스트레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단어 찾아가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세서 보면 그림 형태로 되어 있으면 검색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텍스트 파일로 만들고 다 영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고요. 나는 진짜 원문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PDF라든지 이미지 PDF 파일이 있는데 이미지 PDF 파일은 노벨티라든지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베네핏 뉴스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 자료고요. PDF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거 이제 원문이거든요. 진짜 원문이니까 원문 내용도 같이 이제 보시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이게 좀 구하기 힘든 자료인가 보네요. 그래서 돈이 수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트랜슬레이션을 보면 이 중국이라든지 영어, 뭐 프랑치, 뭐 저먼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이런 각 나라별로 언어가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프렌치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프랑스어로 번역이 돼서 이거를 내용들을 다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랜슬레이트에 뭐 코리안이 있으니까 코리안을 눌러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내용들을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명의 명세서뿐만 아니라 그 발명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뭐 이런 내용 신규성, 제가 만드는 신규성, 노블티, 그 다음에 사용, 유스, 그 다음에 이거 베네핏, 그 다음에 드로잉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특허 내용에 원문에 없습니다. 저희가 다 만든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다 저희가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고 여기 보면 초록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는 내용들 중에 대부분이 저희 쪽에서 이제 재가공을 해서 올려놓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특허 내용은 굉장히 난잡하고 그리고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 그것들을 잘 가공을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인용 자료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인용 자료 여기 보면 원래는 이제 없는데 저쪽에서 DPCI로 해서 보니까 이 심사관들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에서 이제 그거를 저쪽에서 수정을 하려고 DPCI를 통해서 보시면 인용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문 보실 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특허로 한번 볼까요? 이거는 리셋을 하고 중국 거를 한번 보죠. 화면이 이거 하면 잘 선택이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화면 너무 크게 해놔갖고 지금 선택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선택을 하셔갖고 됐네요. 그래서 홍콩 거는 이렇게 선택을 하셔갖고 원래 지금 설치된 화면에서 보실 것 같아요. 저기 프레젠테이션 화면이라서 선택이 잘 안 된 거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셔갖고 홍콩 건인데 필터 리졸트를 누르시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되고요. 홍콩 건 중에서 하나 클릭을 하셔서 원문 한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거기서 보셔도 되고 이제 여기서 보셔도 되고 이것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인데 이렇게 클릭을 하셔갖고 서미트 오더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9가 들어가네요. 좀 아마 제 생각에는 좀 구하기 어려운 특허들이 이런 가격이 좀 측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문은 다 공짜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특허 같은 경우는 다 보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꾸 바빠지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원문 특허들을 클릭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이제 원문 특허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돈이 공개되는 특허들은 이런 식으로 다 원문 특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문 특허를 보실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업데이트된 내용만 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널라이즈 보시면 여기 이제 차트가 있거든요.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차트가 있는데요. 저쪽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인사이트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플레이어를 누르시면, 현재 이제 제가 검색한 애플 특허들 관련돼서 검색을 했는데, 그런 어사인 이제 출원권별로 이런 화면에 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제가 검색한 그 결과에서 가장 많은 출원권자가 누구냐. 당연히 애플, 루스베 이렇게 추가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 출원권별로 보실 수가 있고, 요거를 타임 순으로 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3년부터 지금 특허가 있는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타임 순으로 보면 이 그래프가 점점 커지겠죠. 2018년에 이제 다 특허가 다 출원되고 공개가 됐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 특허가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다음 중간 단계였는지, 그걸 클릭하시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특허 화면이 이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더가 있고요. 그 다음 파일 히스토리라든지, 패턴 다큐멘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인용 첨쟁이 되어 있는 특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사이테이션 맵이라고 해갖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그래픽화 시키고 잘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은 뭐냐면 이 특허에 대해서 인용하고 있는 특허들을 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이제 첫 번째 예를 다이렉트로 인용하는 애들이고, 세컨드 제너레이션은 이 인용한 특허들을 또 한 번 인용하는 특허들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인용을 하면 한 번 세컨드 제너레이션 이걸 인용하고, 인용한 특허들이 또 다른 특허를 인용하는 거, 그걸 세컨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포워드는 이제 뒤에서 나를 인용하는 특허들이고, 백워드는 내가 다른 특허를 인용하는 거, 논문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다른 논문을 인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순으로도 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포워드에 백워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특허들하고 논문들이 이제 인용첨증 관계가 쭉 나오겠죠. 굉장히 많은 특허들, 지금 세컨드 제너레이션까지 해서 굉장히 복잡한데요. 여기 이렇게 늘려서 보시면, 퍼스트 제너레이션, 세컨드 제너레이션 여기 뒤에까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많은 특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걸 이제 매니징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쇼 레전드로 해서 일단 내가 이걸 어떻게 편집할 건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칼라 노드로 해서 어사이니별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사이니가 가장 많은 게 이제 헤드 워터 파트너죠. 그래서 파트너가 애플 특허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얘가 100건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32건 이런 식으로 쭉, 연두색 32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컬러를 바꾸실 수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DWP의 어사이니 코드로 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어사이니 코드가 그래서 요 블루 코드 내지에 되어 있는 인용 첨증이 136건이 뒤에 이제 있다. 앞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쭉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오더 노드 바이, 내가 이거를 어사이니 순으로 지금 이 화면에 보이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DW 어사이니 코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센 노드 텍스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를 화면에 보이는 거를 어사이니로 보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인벤트로 보일 것인지. 그러면 인벤트를 누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다 인벤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벤트로 나올 수가 있고요. 요거를 다시 컬러를 예를 들어서 IPC로 하면 IPC 분류 코드 빨간색이 되어 있는 게 이제 가장 많은데, 이걸 한 번만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그거에 대한 특허들이 쭉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죠. 내용들을 보시고, 이런 특허들이 지금 현재 이 앞에 있는 애플 특허인데 그거를 이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장하는 게 있는데 이미지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워크 파일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저장할 수 있고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쪽에 있는 이런 기능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루 갖고 또 이 1시간 갖고 다 이거를 설명해 드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은 아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고급 관련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설명드린 거는 이제 단순하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이라든지 다음 기회에 통해서 또 다른 기능을 또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혹시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더윈트 이노베이션 구독을 아직 안 하시거나 아니면 좀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저쪽에서 지금 트라이얼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페이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면 이제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요거를 실험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클릭해서 요청을 하시면 트라이얼 버전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 이메일을 하고 이제 그 패스워드를 통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자기 이제 사용하시는 그 웹사이트 어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하셔갖고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저쪽에 뭐 어떤 특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일이라든지 또 여러 교육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배우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내용이 많죠. 이게 한 시간에 소화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논문도 들어가 있어서 많은 시간을 또 논문 쪽에 또 할애를 하는 바람에 아마 들으실 때 새롭게 다가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다른 기능도 한번 설명해 주면 참 좋겠는데 라는 분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화면에 있는데요. 저희 쪽에 그 대표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주시거나 트라이얼 기간이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관련돼서 뭐 교육을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 쪽에서 뭐 전화로 뭐 응답을 할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특허 논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본인 업무에 쓰시는데 가장 적합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내가 이런 부분은 우리 쪽 서비스를 통해서 뭐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별도의 서비스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요청을 해주시면 사실상 이 기능이라는 거를 다 익숙하게 사용하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언제든지 뭐 이메일을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별도의 서비스로 해서 저희가 또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